구속영장은 지난번에 보면 뭐 거의 40 몇 페이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A4 용지로 그죠? 네. 근데 이번 공소장 보니까 아주 짧더라고요. 네, 아주 짧습니다. 네. 아주 이례적이죠. 앞뒤 그러니까 보통 공소장이 좀 그래도 길고 뭐 영장이 그렇게 자세하고 그러진 않은 걸로 저는 통상적인 사건에서 네. 그렇게 봐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방부의 이런 지침들이 지금 이번 공소장 약간 네. 내용이 일부 바뀐 거기 이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죠? 저는 네. 이 문건을 쌍둥이 문서라고 부른 이유가 국방부에서 만든 네, 문서. 저기 무슨 진실이라는 제목을 다룬 그 문서가 그게 해병대 공소-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예, 진실. 예, 저는 그걸 괴문서라고 명칭했는데요. 그 괴문서가 이 공소장의 그 쌍둥이 문서, 결국 그 분위기 조성용 문서 혹은 지시 문서, 예고 문서 이건 거죠. 예고를 한 거죠. 이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예고한 거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단결하자 이런 얘기였고, 그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뜻이 이러니 따라달라 이런 예고 문서다.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자기들 주장을 정리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심지어 국방부 대변인은 이게 왜 문건입니까?라고까지 묻더라고요. 그럼 이게 동영상인지 문건인 것까지도 부정한다면 아니, 국방부에서 만든 거는 인정하면서 그런 네,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문건이 아니라는 정책실에서 만들었다는 그리고 거죠? 단순히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것을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배포도 하고. 정책 자문위원들 네. 민간인들이란 말이에요. 외부기관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자문위원들이 내부라고 보면은 뭐 국민들 대부분을 다 자문으로 위촉한 다음에 그 다 내부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명확히 외부인이죠. 정책 자문위원들이라는 건. 왜냐하면 그 정책 자문위원들의 비판 때문에 자기들 정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정책 자문위원으로 저기 모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배포를 했다. 정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내부 문건으로 만든 것도 이건 매우 부적정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령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공보 라인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검찰 라인에서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에서 군검찰에서 공소장 내면서 언론 보도 자료로 만들었던 거 그게 네. 필요 최소한의 임무이고 그거까지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검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도 아니고 설사 주관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거를 외부로 유출한다. 또 설사 외부로 유출하지 않더라도 내부로 이런 문건들을 만들어서 입단속을 시키고 태세 정비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이걸 문제로 문제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자기들도 문제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뻔뻔하게 정책 자문위원한테 보냈다. 자꾸 물어봐서 뭐 이렇게 정리했다. 이거는 매우 그 이상한 짓거리고요. 또 최근에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국방부 검찰 조직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기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 수사단장이 평소에도 일사단장하고 감정이 안 좋았다는 둥, 박정훈 대리요. 또 일사단장이 명백히 자기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항명 사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박 단장이 잘못한 거라고는 자기들 말대로라 이제 와서 하는 말은 시간을 앞당겼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으니까 결국은 한 일주 후에는 이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렇죠. 자기들 주장대로. 네, 그러면 일주일 빨리 넘긴 게 그렇게 죄인지, 네. 그리고 일사단장은 그렇게 싸고 돌아야 될 만큼 잘한 짓인 건지, 일사단장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지금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하는 기관이지 변호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일사단장에 대해서만 그렇게 변호를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저는 이 괴문서에도 되게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엉뚱하게 지금 포병여단장, 네. 그다음에 54단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네. 이건 국방부가 만든 문서란 말이죠. 그러면 그 포병여단장은 군인이 아니고 육군 54단장은 군인이 아니에요? 해병 1사단장만 군인이고 그 사람들의 인권만 중요합니까? 그분들은 이 문건을 보고 얼마나
저기 분노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한번 변명의 기회도 줘보지 않고 왜 포병 여단장은 조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네요. 54단장은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건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거고 자기들 자체 내부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를 조사하겠다는 거야? 그럼 조사를 하던가. 예. 조사를 하면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거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조사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의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에요. 네. 그 참 재밌는 표현이 법무관리관이 마지막 해병대 사령관한테 통화하면서 그랬다잖아요. 굳이 혐의자를 특정해 가지고 우리가 수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네. 참 궤변이지요. 네. 궤변인데 그 논리를 연장해서 보면 왜 그렇게 그 뭐 심판받을 필요 없다, 우리가 평가받을 필요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박 단장의 수사에 대해서는 감나라 배나라 계속해서 평가를 계속한다는 건지 도대체 모순이죠. 이해할 수가 네. 없습니다.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네.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평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뭐 그러면 조사본부로 갖고 가가지고는 왜 그렇게 또 기를 쓰고 다시 해가지고 수사 내용을 바꾸는지. 그러니까 그게 피자도 빼버리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자기들 네. 주장하고도 안 맞는 배치된. 그래서 자 포병 여단장 그다음에 그 54단장을 거론하는 자체가 일각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8명이나 굴비 엮듯이 엮은 게 잘한 짓이냐 그러면 10명 엮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장은 부족한가요? 8명으로 부족한가요? 아니, 그분들은 명예훼손으로 그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고소해야 말이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갑자기 없는. 뭐 예. 흔한 말로 의문의 일패를 당할 예, 수 있는 그리고 이 문건에서도 이 괴문서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요. 아니 일사단장을 입건한 이유가 피해자 상병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만입니까? 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진술들을 때문에 확보했잖아요, 진술이 또. 그래서 출동 예비 사일도 안 했고 네. 현장 지도를 하면서 물살이 위험하다는 거 다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안 했고 네. 무엇보다도 뭐 저기 뭐야 그 71대대에서 실종자 발견한 거에 대해서 오판해 가지고 무리한 지침 내려가라 찔러봐라 이런 지침을 내렸기 때문인데 그건 다 빼고 오로지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처벌했으면서 왜 포병 여단장은 놔주고 54단장도 놔주냐 이런 논리는 야 어떻게 이게 국가기관에서 만든 그것도 그 초보자가 만든 여기 하급 관료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중견 간부 이상이 여러 명이 합세해서 만든 듯한 이 문건에 버젓이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지 정말 충격적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 단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들 뭐 자기들 말대로 무고할지도 무고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걸 거기다 버젓이 써놓는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문제되면 그래서 조사해서 혐의 없잖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럼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답도 없어요. 그러면 조사본부나 지금 조사본부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포병 여단장이나 54단장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면 이런 문건에 등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부대를 지휘하라는 겁니까? 54단장을 지금 이렇게 맹공을 해버리면 다 책임이 없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넣은 건가요? 1사단도 책임 없고 포병여단장도 책임 없고 54단도 책임 없다? 그런 표현으로도 너무 거칠고 뭐 불필요한 얘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든지 해병대 수사단의 그 1차 조사가 뭐 잘못된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강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1사단장의 어떤 혐의를 어떻게든지 벗겨내기 위한 뭐 그런 걸로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해병대 수사단이 한 수사에 대해서 폄하하고 깔아내려야만 하느냐? 그 이유가 과연 그 이유는 네. 자기들 공소장과 모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공소장에 아무 지시가 없었다, 이첩 보류만 지시했다 하면 이 해병대 수사를 깔아내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깎아내려야 그걸 내가 보완해줬다. 음. 내 새로운 지침이라는 게 뭐냐? 너희 형편없는 그 수사에 대해서 그나마 내가 컨트롤 해준 거야. 고마운 줄 알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건 모욕이죠.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도 해병대 수사단장 혼자 한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 팀원들이 여러 명이서 같이 했고 검토했고 여러 자료를 가지고 그 검토해서 내린 결론인데 그것을 갑자기 심지어 그런 수사를 통해서 기소되고 재판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수사 자체를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 나온 자료 또 수사 초동 단계에서의 판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무죄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것은 잘못된 수사다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참 왜 이렇게 결국 나의 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은 그렇게 칭찬까지 해왔던 일들조차 다 폄하하고 깔아뭉개서 죽일 놈을 만들어야만 하는 건지 그것이 참 박 단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비애감을 느낀다 할지 내가 결국 군에 몸담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무엇인가. 네. 특히 국방부 검찰단 모 직원의 말대로 박 단장을 모함하기 위해서 일사단장과의 관계조차 나쁜 관계로 몰아가고 그걸 매우 구체적인 이유까지 들더라고요. 뭐냐면 병령도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그때도 뭐 간부 하나가 훈련 중에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실종돼 버렸대요. 그때 사건은. 그때 뭐 박 단장이 입건하려고 그랬는데 뭐 그걸 못해서 좀 화가 났었다. 이런 매우 구체적인 전달해서는 안 되는 그게 이제 우리 변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호인들이 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일들을 추적해서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이 증거도 없이 함부로 그렇게 뭐 이렇게 공격하는 형태는 매우 온당치 않은 거죠. 지금 뭔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문서와 공소장을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작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 수사 재판은 그 자체가 독립적 작용이지 어떤 목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착 손발이 맞아가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구속영장에서 장관의 지시사항이 나오니까 그걸 공격하니까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네. 바로 나온 얘기가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군검찰이 스스로 바보라고 선언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진술 조서를 잘못 봐가지고 네. 장관의 지시로 내가 착각했네요라고 바보 선언을 했어요. 그게 바보 선언. 그런 바보 선언을 하게 만드는 거는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그 소양도 안 돼 있는 거고 절차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소장에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 사람의 인신구속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에 들어갔던 자료가 손바닥 뒤집듯이 아닙니다. 장관이 그런 짓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했어요. 네. 바보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